안녕하세요, 달래입니다. 우리는 보통 웹페이지를 2차원 공간으로 생각하고 웹 개발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복잡한 웹페이지를 구현할 때는 마치 3차원 공간처럼 요소를 앞뒤로 겹쳐서 배치하는 경우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렇게 웹에서 요소의 Z축 방향의 깊이를 결정하는 CSS의 Z인덱스 속성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Z인덱스 속성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배우기 전에 먼저 Z인덱스가 없을 때 어떻게 요소 간의 상대적 깊이가 결정되는지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Z인덱스 속성을 너무 많이 사용하면 스타일 유지 보수가 매우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Z인덱스 속성을 아예 사용하지 않는 편이 낫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코드펜에서 Z인덱스가 없을 때 요소 간의 상대적 깊이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우선 div 요소를 두 개 만들게요. 이렇게 box라고 하는 클래스를 줄게요. 요소를 두 개 만들겠습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박스에는 이렇게 1을 넣고요. 두 번째 박스에는 2를 넣을게요. 그럼 여기 오른쪽에 이렇게 1, 2가 작게 표시가 되죠. 그리고 첫 번째 div 요소에는 이렇게 first라는 클래스를 추가해 줄 거고요. 두 번째 div 요소에는 second라고 하는 클래스를 추가해 줄게요. 그리고 이제 CSS로 약간의 스타일을 추가해 줄 건데요. 우선 박스 클래스에 먼저 보더를 한번 줘볼까요? 2픽셀에 솔리드라고 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경계선이 생기고요. 그리고 한번 요소의 너비와 높이도 한번 줘볼게요. 그래서 width를 200픽셀로 주고 height도 200픽셀로 주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두 개의 박스가 좀 더 커지죠? 그 다음에 여기 글씨가 너무 작고 여기 왼쪽 상단에 위치하고 있으니까요. 글자 크기를 좀 키우고요. 폰트 사이즈를 이용해서요. 1.5 램으로 할까요? 그 다음에 이 텍스트를 박스 중간에 위치시키기 위해서 텍스트 얼라인을 센터로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오타가 있었네요. 그러면 이렇게 텍스트가 중간으로 오죠. 그 다음에 라인 하이트를 사용해서 200픽셀로 줘서 텍스트를 수직 방향으로도 중간에 위치시킬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first 클래스로 첫 번째 상자를 선택해서요. 배경색을 노란색으로 해줄게요. 그리고 second 클래스 선택자로 배경색을 한번 토마토로 줘볼까요? 네, 그러면 이렇게 오른쪽에 보시면 노란색 1번 상자와 토마토색 2번 상자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여기서 이 두 번째 상자에 마진 속성을 조금 바꿔볼게요. 그래서 마진을 이 마진 탑을 마이너스 50픽셀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2번 상자가 이렇게 1번 상자 위로 올라오는 게 보이시죠? 이것을 좀 더 분명히 보기 위해서 margin left도 한번 50픽셀로 줘볼게요. 네, 그러면은 이 2번 상자가 1번 상자 위로 올라오는 것이 확실히 보이시죠? 이렇게 기본적으로 Z인덱스 속성이 적용되지 않은 요소 간에는 이 HTML 문서상에서 나중에 나오는 요소가 먼저 나오는 요소보다 위로 올라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번 상자가 1번 상자 위에 이렇게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포지션 속성이 스태틱이 아닌 요소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겹치는 순서가 바뀔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첫 번째 상자의 포지션 속성을 한번 바꿔줘 볼게요. 그래서 포지션을 이렇게 relative로 한번 바꿔줘 볼게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갑자기 1번 상자가 2번 상자 위로 올라오게 됐죠? 여기서 만약 제가 이 두 번째 상자에도 이렇게 포지션 속성을 relative로 추가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상황이 역전이 돼서 다시 두 번째 상자가 첫 번째 상자 위로 올라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관찰한 내용을 정리해보면 기본적으로 요소 간의 상대적 깊이는 HTML 문서상에서 요소가 나오는 순서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하지만 포지션 속성이 스태틱이 아닌 요소가 있으면 포지션 속성이 스태틱인 요소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Z 인덱스 속성을 사용하면 아까 전에 다룬 기본적인 규칙을 무시하고 HTML 문서상에서 먼저 나온 요소를 나중에 나온 요소보다 앞으로 나오게 할 수 있는데요. 브라우저는 Z 인덱스 속성값이 낮은 요소를 먼저 그리고 Z 인덱스 속성값이 높은 요소를 나중에 그리기 때문에 요소가 겹쳐 있을 경우 Z 인덱스 속성값이 큰 요소가 Z 인덱스 속성값이 작은 요소의 일부를 가리거나 전체를 덮을 수 있습니다. 마치 물감을 계속 덧칠한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그럼 계속해서 코드펜에서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2번 요소가 1번 요소 앞으로 나와 있는 상황에서 제가 이 1번 상자의 Z 인덱스 속성을 한번 1로 설정해 줘 볼게요. 여기다가 Z 인덱스 1이라고 해줘 볼게요. 그러면 지금 1번 상자가 2번 상자 앞으로 올라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번에는 두 번째 상자의 Z 인덱스 속성을 2로 설정해 줘 볼게요. 여기서 Z 인덱스 속성을 제가 2로 설정해 줘 보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상자가 첫 번째 상자 앞으로 올라오는 것이 보여요. 여기서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 바로 포지션 속성이 스태틱인 요소에는 Z 인덱스 속성이 아무 효력을 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포지션 속성이 스태틱인 요소는 Z 인덱스 속성이 오토, 즉 0으로 고정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두 번째 상자에 이 렐러티브 속성을 한번 제거해 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죠? 지금 1번 상자가 2번 상자 위로 올라오죠? 이 얘기는 이 Z 인덱스가 작동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Z 인덱스 속성은 음수로도 설정해 줄 수 있는데요. 이럴 경우 해당 요소는 브라우저가 가장 먼저 그리기 때문에 심지어 포지션 속성이 스태틱인 요소보다도 더 뒤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첫 번째 상자의 Z 인덱스를 이렇게 -1로 바꿔줘 볼게요. 그러면 첫 번째 상자가 지금 두 번째 상자 뒤로 들어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좀 헷갈리실까봐 여기 Z 인덱스는 지워줄게요. 여전히 동일하죠? 그래서 지금 두 번째 상자는 포지션 속성이 스태틱이에요. 포지션 속성을 따로 지정해주지 않으면 스태틱이 되거든요. 그리고 첫 번째 상자는 포지션 속성이 렐러티브이고 그리고 지금 Z 인덱스를 이렇게 음수로 줬죠. 그래서 지금 이 세컨에는 Z 인덱스가 0이 적용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0보다 -1이 더 크니까 브라우저가 이 1번 상자를 먼저 그리고 그 위에다가 2번 상자를 그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Z 인덱스 속성을 사용하면 포지션 속성이 스태틱이 아닌 요소의 깊이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이렇게 포지션 속성이 스태틱인 요소는 Z 인덱스 속성이 0으로 고정되어 있으며 바꿀 수 없습니다. 그리고 Z 인덱스 속성이 이렇게 양수로 설정되어 있는 요소는 포지션 속성이 스태틱인 요소보다 이렇게 앞으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Z 인덱스 속성이 음수로 설정이 되어 있는 요소는 포지션 속성이 스태틱인 요소보다 뒤로 내려갑니다. 마지막으로 포지션 속성이 스태틱이 아닌 요소들은 Z 인덱스 값이 크면 클수록 앞으로 올라오고 작으면 작을수록 뒤로 내려갑니다. 예를 들어서 Z 인덱스가 1인 요소보다 Z 인덱스가 2인 요소가 더 앞으로 나오고요. Z 인덱스가 -1인 요소보다 Z 인덱스가 -2인 요소가 더 뒤로 들어가게 됩니다. Z 인덱스와 관련돼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Z 인덱스가 HTML 문서 전체 범위에서 비교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사실 Z 인덱스는 특정 범위 내에서 비교되며 이것을 CSS에서는 스태킹 컨텍스트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스태킹 컨텍스트도 한번 실습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게요. 여기 오른쪽에 두 개의 상자가 있는데요. 제가 첫 번째 상자에는 이렇게 Z 인덱스를 100으로 주고 두 번째 상자는 2로 줬어요. 그래서 첫 번째 상자가 두 번째 상자 위로 당연히 올라오고 있죠. 둘 다 이 Z 인덱스가 작동을 하도록
포지션 속성을 렐러티브로 줬고요. 첫 번째 상자가 두 번째 상자 위로 좀 올라오는 게 잘 보이도록 제가 이렇게 탑과 랩트 속성을 설정을 해줬습니다. 이제 여기서 첫 번째 상자를 한번 다른 div 요소로 감싸줘 볼게요. 그래서 여기 위에다가 제가 div 요소를 이렇게 래퍼 클래스를 줘서 만든 다음에요. 첫 번째 상자를 그 안에 넣어 볼게요. 여전히 변하는 건 없는데요. 여기서 이제 래퍼 클래스에 대한 스타일을 좀 해주려고요. 그래서 우선 zindex를 1로 줄게요. 그럼 바뀌는 건 없죠? 왜냐하면 position 속성의 기본값은 스태틱이니까요. 우리 position 속성을 이렇게 relative로 바꿔줘야지 이 zindex가 동작을 할 것입니다. 그럼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죠? 2번 요소가 1번 요소 위로 올라왔죠?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 두 개를 주석하고요. 그러면 1번 요소가 2번 요소 앞에 있었는데요. 제가 주석을 풀면 다시 2번 요소가 1번 요소 앞으로 올라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걸까요? 어떻게 z인덱스 값이 100인 첫 번째 상자가 z인덱스 값이 겨우 2인 두 번째 상자 뒤로 내려가게 되었을까요? 비밀은 바로 스태킹 컨텍스트에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이 두 상자의 z인덱스 값은 서로 다른 범위에서 비교되고 있습니다. 여기 HTML을 보시면 첫 번째 상자는 z인덱스 값이 1인 div 요소로 감싸져 있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상자의 z인덱스 값과 직접 비교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첫 번째 상자의 z인덱스가 아무리 크더라도 절대 부모 요소의 외부에 있는 다른 요소의 z인덱스 값과 경쟁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시면 좋냐면요. 제가 각 요소 위에다가 한번 z인덱스 값을 표시를 해볼게요. 그러면 이 래퍼 클래스는 우리 z인덱스 값이 1이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z인덱스 값을 표시를 하면요. 이 두 번째 요소는 z인덱스 값이 2였죠. 그러니까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요. 그리고 이 첫 번째 요소의 z인덱스는 100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100으로 표시하는데요. 이걸 100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 1이 있으니까 이렇게 1.100으로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러면 2가 큰가요? 1.100이 큰가요? 2가 크죠? 뭐 여기가 뭐 1.100, 1.1000, 뭐 1.1000이 되더라도 2보다 클 수는 없을 거예요. 지금까지 CSS에서 z인덱스 속성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시를 통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꽤 복잡한 알고리즘에 의해서 요소 간의 상대적인 깊이가 결정이 된다는 것을 배우셨을 것입니다. z인덱스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z인덱스를 남용하게 되면 여러 가지 요소를 원하는 순서대로 겹치는 것이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골치 아파질 수 있는데요. 워낙 악명이 높아서 CSS 커뮤니티에서는 이 문제를 z인덱스 전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본 영상이 이러한 z인덱스 문제를 해결하거나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